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첩첩산중. 그 깊은 산, 심산 유곡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구절양장,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돌아 산을 오르면 여행자는 옛 길과 만난다. 경상도와 충청도 땅을 이어주는 고갯길, 중령이다. 산이 높고도 험해 구름마저도 숨을 멈추는 곳. 그 옛날 과거길에 올랐던 영남 선비들의 바쁜 걸음마저 멈추게 했다는 고개. 저 너머 옛길의 한 자락 끝에 그곳 영주가 있다. 백두대간이 달려내려와 소백산맥을 이루고 그 사이사이 하늘로 솟아오른 봉우리들을 심었다. 1000미터가 훌쩍 넘는 비로봉에서 연화봉, 묘적봉까지 비죽한 봉우리들이 이 울창한 숲의 주인이다. 예로부터 빼어난 산세로 주목받았던 소백산. 구중구곡의 깊은 숲은 막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자결했던 여름 옷을 벗은 산은 이제 선선한 가을 풍경을 입는다. 불이 붙은 듯 붉게 피오른 단풍에 여름의 푸른 빛이 숨을 죽이면 머지않아 단풍을 따라온 산행객들이 소백산 자락을 물들일 것이다. 한 해 동안 소백산을 찾는 이가 수백만. 단풍도 제맛이지만 더 깊은 맛은 산 구석구석 숨은 들꽃이다. 빼곡한 소나무 숲 사이로 가을의 전령 송이가 숨지겨 피는 계절. 소백산을 찾은 산행객들은 여름과 가을을 두루 맛볼 수 있다. 아직 시원한 여름 풍경을 선보이는 희방폭포는 영남에서 제일 큰 폭포로 이름을 올렸다. 옛 선비 서거정은 이 앞에서 하늘이 내려준 꿈과 같다며 폭포를 예찬했다. 그 후로도 수백여 년 쉼없이 물을 내뿜고 있는 폭포는 소백산 제일의 비경으로 여전히 산행객의 눈을 호사시킨다. 등산로를 벗어난 길. 깊은 소백산 골짜기에서 여행객은 낯선 이와 만난다. 산비탈을 타고 오르는 발길이 바쁘다. 길도 나지 않은 숲을 이잡듯이 훑고 또 훑는다. 깊은 숲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힘든 풍경이다. 그를 따라 산에 오른 지 서너 시간. 이곳이
그가 봐뒀던 목적지라고 한다. 모양새가 남다른 잎새가 마치 자리표를 대신하듯 삐죽 솟았다. 영락없는 삼잎이다. 멀리서도 삼잎을 한눈에 알아본다는 그는 신만이. 익숙한 솜씨로 흙더미를 뒤적이자 산뿌리가 고개를 슬쩍 내민다. 예로부터 산삼이 많기로 유명했던 소백산은 조선시대에는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고도 불렸다. 봄에 싹을 한번 내었다 가을 되면 떨어지죠. 떨어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습니다. 1년에 한 개씩 생기니까 이제 싹이 붙었다 떨어진 흔적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숫자가 나이입니다. 같은 연수의 크기라면 큰 것이 좋지만 삼은 물론 큰 것보다도 연수가 몇 년 더 먹은 것이 작지만 그것은 더 효능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백산의 산삼이 유명했던 것은 신라 시대부터. 그 유명세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온종일 소백산을 뒤진 신만이 오늘 신봤다. 소백산 아랫자락이 시끄럽다. 천년 전에는 산의 삶이 지천으로 널렸다던 소백산. 요즘은 예전처럼 산삼이 흔치는 않다. 하지만 소백산은 여전히 삼이 많은 산으로 관광객들을 유혹한다. 오늘 뿌린 씨앗은 그들을 위한 행운의 선물. 몇 년 뒤 이 씨앗이 자라나 삼이 되면 소백산을 찾은 누군가는 행운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이름난 소백산 산삼의 명성은 산 아래 마을까지 이어졌다. 이곳에서 소백산의 산삼 종자를 받아 인삼을 기르기 시작한 게 400여 년 전. 산이 높은 지대에 자리 잡아 바람이 잘 드나드는 풍기지방은 인삼 재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에 바치는 진상품에 풍기 인삼은 빠지지 않는 품목이었다. 경상북도 영주 풍기. 이곳에선 인삼 내음과 함께 가을이 온다. 예나 지금이나 풍기 인삼은 알이 굵고 향이 짙다. 5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오늘 수확한 날이고 이래가지고 또 뭐 알도 뭐 그런 대로 괜찮고 이러니까는 뭐 농사 짓는 보람도 있고 기분이 좋네요. 야. 아까 이쁘긴 한데. 인삼이 풍년인 올가을. 쌉싸름한 인삼향이 풍기 땅에 그득하다. 인삼 수확과 시기를 맞춰 풍기에는 축제가 열린다. 인삼 따라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이
축제 마당을 그득 채운다. 신비의 명약이란 소문을 따라 외국인들도 이곳 풍기까지 발걸음을 했다. 앞을 내다본다는 옛 선비는 전란을 피할 장소로 풍기를 꼽았다는데, 요즘은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이곳 풍기, 영주 땅이 손꼽힌다. 바람이 알맞은 요즘 자전거 여행도 제격이다. 이곳 영주를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 길을 걷는다. 은행나무가 줄을 지어 여행객을 맞이하고 소백산을 울타리 삼아 터를 잡은 곳, 부석사다. (1300여 년) 전 신라의 의상대사가 처음 문을 열었다는 천년의 고찰 부석사. 옛 사찰 부석사는 그 이름이 전국에 자자하다. 무량수전 덕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부석사 무량수전은 가장 아름다운 목조 건물로도 첫 손에 꼽힌다.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무량수전의 웅장하고도 세련된 구조다. 옆면 3칸에 정면이 5칸. 그 사이를 받치고선 배흘림 기둥이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더한다. 고려시대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불상과 사뿐히 지켜든 지붕의 추녀 곡선까지, 무량수전은 천년의 세월을 한자리에서 소백산의 한 풍경을 이룬 듯 서 있다. 무량수전의 배흘림 기둥에 선 여행자도 오롯이 부석사의 한 풍경이 된다. 영주터미널에서 하루 4번 있는 버스를 타면 여행자는 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다. 40여 분 만에 다다르는 곳, 무섬마을이다. 이곳은 물 위에 떠있는 섬마을. 강이 마을을 휘감고 돌아 마치 섬이 된 듯한 무섬마을은 다리를 건너 드나든다. 다리는 외나무 다리. 튼튼한 시멘트 다리도 있건만 무섬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유독 이 외나무 다리를 고집한다. 마을은 관광지답지 않게 한가지다. 관광객 대신 땅콩 수확이 한창인 농부가 여행자를 반긴다. 결실의 계절, 무섬마을은 땅콩 수확이 한창이다. 마을이 생긴 지 350여 년. 예나 지금이나 삶의 풍경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옛사람이 그러했듯 여전히 손발을 열심히 놀려 땅을 일구면서 일상을 채운다. 무섬을 찾는 관광객들은 마치 옛날로 돌아간 듯 혹은 전래동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 도시의 일상과 다른 풍경을 본다. 연꽃이 물 위에 떠있는 형상을 닮았다는 무섬마을. 풍수가들은 맑은 기운이 흐르는 기운이 좋은 땅으로 이 마을을 꼽는다. 연화부수형 형국에서는 큰 경세가나 어떤 정치가나 아주 그런 큰 인물은 나지를 않답니다. 주로 이제 학자들, 선비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지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실제 또 이 마을 주민들이 옛날부터 선비들이 아주 크게 일어난 선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선비로서 이제 품위를 갖추고 글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마치 옛 선비의 모습처럼 단정하고 정갈하다. 마을이 한창 번성할 때는 200이 넘는 집들이 큰 부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달. 세월은 그 규모를 줄였다. 이젠 마을에 옛집 43채만이 남았을 뿐이다.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도시 영주. 그 역사 속에 선비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오늘은 영주 시내의 박시댁 술 빚는 날. 사대째 이어온 조상들의 솜씨로 술을 빚는다. 가마솥에 불을 지펴 쌀을 쪄내야 제대로 된 술밥이 된다. 이렇게 술을 비는 것이 17세기 문헌에 나와 있다고 하니 박씨 가문의 전통주는 못해도 300년이 훨씬 넘은 오랜 역사를 품은 술이다. 다발이 알알이 따로 놀 정도로 고두밥을 지어 한 김 나가도록 식혀둔다. 밥에 누룩을 넣고 뒤적뒤적 잘 섞어주는 건 여느 술 만들기와 꼭 같다. 이 오정주가 다른 술과 다른 점은 고두밥에다가 누룩을 쓰는 과정은 똑같은데 이제 이 생수 대신에 5가지 한약재를 달인 물을 가지고 당금 용수로 쓰는 게 차이점이 나는 거죠. 5가지 약초를 우려낸 물로 만들었다 해서 술의 이름은 오정주다. 약초에 깃든 5정기를 술에 담았다는 오정주는 조선시대 영남 지방의 4대부 집안에서 흔히 빚었던 술로 알려졌다. 증조 할머니에서 할머니로, 그리고 어머니에서 이젠 아들 며느리로. 가문의 제조 비법은 대를 이어 내려와 옛맛을 후대에 전한다. 풍류를 즐기면서도
약초의 맑은 기운을 담고자 했던 옛 선비의 기계는 오정주 한 잔에 담겨 오늘에까지 이어진다. 스스로 선비의 고장이라 말하는 영주. 동네마다 소나무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일까. 늘 푸른 솔잎처럼 독야 청청 기기가 높았던 선비들의 소나무는 옛 선비들의 배움터와 맞닿아 자란다. 선비 정신을 일으키라며 조선의 임금은 이곳에 직접 현판의 글까지 하사했다. 그뿐 아니다. 나라에서 땅이며 책, 노비까지 하사받는 특혜도 누렸다. 학문 탐구의 장이었던 소수서원은 말하자면 지금의 사립대학인 셈이다. 서원을 세운 지 50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서원을 이루고 있는 풍경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 가지다. 낭낭한 소리로 글을 읽던 선비들은 세월을 따라 흘러갔고 옛 풍경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주인이 됐다. 소수 서원을 찾는 여행객들의 발길은 바로 이웃한 선비촌으로 이어진다. 종사에 나가 입신양명했던 세도가의 고택도, 가난 속에서도 바른 삶을 중히 여겼던 청빈한 선비의 옛집도 한 곳에 복원됐다. 최근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져 영주의 새로운 관광 명소에 그 이름을 올렸다. 소녀 돌아옵니다. 길을 드러내야지.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잠깐 선비들의 삶과 접한다. 선비들이 그리도 중히 여겼던 예절법을 체험하는 자리. 쓰지 않아 잊혀지고 그래서 사라졌던 옛 전통이 선비의 고장에서 근근히 명맥을 잇는 중이다. 영주 한켠. 이른 아침부터 장작대는 연기가 온 동네에 퍼진다. 우족의 기름을 말끔하게 제거하기 위해 1시간 남짓 푹 고아내는 게 작업의 시작. 기름이 쏙 빠진 뼈를 다듬고 잘라내는 게 다음 공정이다. 올해로 3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는 은장도 장인이다. 섬세하게 잘라내고 다듬는 작업을 지치도록 한 끝에 겨우 칼집이 만들어진다. 이번엔 풀무질이다.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장도의 쓰임새는 무언가를 베는 것.
벼리고 또 벼리는 과정을 수십여 차례 반복하며 무딘 검은 꼿꼿하게 날이 선다. 은을 벼리고 또 입히는 작업을 하루 꼬박 8시간씩. 일주일 내내 손작업에 매달려야 은장도 하나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다. 아녀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몸에 지녔다는 은장도는 선비들의 필수품이기도 했다. 영주의 터줏대감인 인동 장씨. 인동 장씨는 500년이 넘도록 이곳 영주에 터를 잡고 살아왔다. 계기 찾아들자 그는 먼저 격식에 맞게 성장을 하고 예를 갖춘다. 그리고 조선 성종 임금이 하사한 조상의 영정에 인사를 올린다. 그는 선조들의 유품을 돌보고 그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믿는다. (500년) 전 선비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유물 사이에 선조가 늘 품었다는 은장도가 보인다. 선비의 절기를 지키라며 임금이 하사했다는 은장도. 그 안에 담긴 선비의 정신까지 후손에게 이어졌다. 저한테는 14대조 할아버지가 30살에 돌아가시면서 아들 삼형제분을 두셨는데 유언을 하시기를 부디 뱃을 하지 말고 부자하지 말고 남 앞에 나서지 말라. 은둔해서 조상 보존, 자손 보존되는 터를 찾아서 세거를 하라 하는 그 유지를 오늘날까지 받들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서책을 가까이 하며 일상에 욕심내지 않은 선비의 삶. 옛것을 갈고 닦아 윤을 낼 줄 아는 선비의 마음. 경상북도 영주. 그곳엔 아직 선비가 산다.